안녕하십니까. 회복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에 견봉과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카드바를 놓고 살펴보면서 주전자 물 따르는 자세와 관련된 기준에서 어깨 및 공간의 공간적 크기의 변화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가는지를 좀 이해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스트레칭 할 때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깨에서 소리가 날 때 어깨는 이렇게 돌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표현드렸던 동작이 뭐냐면 손바닥이 회외라고 하는 수피네이션 방향을 놓고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요. 이거 내회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돌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위 팔뼈가 내회전이 된 상태는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더 긁는다고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드드드드드 하는 소리가 관절 자체가 중심화가 안 맞춰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연부 조직들을 막 건드리는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내회전과 외회전 사이는 견봉과 공간의 크기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외회전을 맞춰놓고 돌려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회전을 했을 때보다 관절의 중심화 기전을 유지하기가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보디빌더가 어떤 스트레칭을 하는 데 있어서 팔을 들었다가 이렇게 좀 내회전을 하는 동작이 있거든요. 팔이 내렸을 때에 내회전을 했을 때 올라가는 그 크기는 팔을 벌림 상태가 되면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팔을 벌렸다고 해서 더 공간적 크기가 줄어들고 안정화를 더 높여주는 동작이야 라는 건 어떤 전문 선수가 그 동작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좋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조심스럽게 따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몸도 아니고 여러분들 몸이고 이걸 티칭하는 사람이 만약에 트레이너나 지도자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조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내가 시켰던 운동으로 인해서 고객이 다치면 돈을 받고 고객을 불편하게 만든 거거든요. 매우 위험한 티칭 방법이 될 수 있기에 구조의 기준에서 표현드리는 게 모든 걸 다 대변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위험성을 줄여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그때 이 공간적 높이와 내회전이 된 상황에서의 이 공간적 높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 이 다름을 선생님들께서 받아들이셔서 덤벨, 바벨, 큐빙, 세라밴드 이런 걸로 진행을 하던 아니면 스트레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선생님들의 어깨 구조의 위치 변화가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난 단순히 손목만 돌렸을 뿐인데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손이 프로네이션에 있다라고 하는 건 아랫팔과 윗팔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속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윗팔뼈도 내회전을 가져가게 되고 어깨뼈도 안테리어 틸팅과 같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내회전되는 현상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어깨 밑 공간을 더 줄이게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반대로 외회전을 주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손이 수피네이션 되는 과정에서 윗팔뼈도 외회전되기 때문에 공간적 크기는 더 크게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 어떤 스트레칭, 결국 여러분들의 어깨라고 하는 구조 갖고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구조의 위치가 바뀌는 그 과정들을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있는 운동의 동작이 어떤 각도를 지나갈 때마다 변화가 될 텐데,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냥 좋으니까, 누가 했으니까 쟤도 하던데요, 얘도 하던데요, 네가 걔보다 운동 잘하나요? 이런 건 사실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그가 잘하던 게 내가 한다고 잘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손흥민 흉내를 낸다 그래서 손흥민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고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프로 선수라면 거기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 안에서 했던 부분들의 단계들 있잖아요. 이걸 무시한 채 지금 그 선수가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따라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덜 다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표현을 하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부분이지, 그럼 너는 평생 안 다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다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존재이고 얼마나 덜 다칠 거냐라는 걸 공부하는 거지 안 다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소 억지스럽고 강조형으로 절대 하지 마. 제가 표현드리는 그 의미가 조심을 좀 강조하자라는 의미이지 무조건 내 말이 맞아 이 부분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꽤 괜찮은 운동 방식의 가이드가 될 거라는 건 심지어 의사분들도 저한테 트레이닝을 받고 환자분들도 함께 운동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어떤 트레이닝을 진행을 한다 또는 어떤 스트레칭을 한다, 이거 누가 했냐?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구조는
그 선수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쟤는 맞고 나는 틀려, 나는 맞고 쟤는 틀려, 이런 개념보다는 내 관절이 움직이는 기준 안에서 경향성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선생님들의 관절이 좀 더 오래 쓰일 수 있는 그 시간적 크기를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걸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